국회에서 풀어내지 못한 가장 아쉬운 지역 현안, 바로 여순특별법과 의대 유치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가능할지 집중 조명합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지자체 협력 사업인 고흥 해창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제 동의를 받아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묵살이 되고 있죠. 일부 주민들은 사업 허가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공무원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부하 직원을 괴롭히고 물품 구입 비등을 빼돌린 간부 공무원을 곧바로 직위 해제하고 전부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나도 너무 소름 돋는 거야. 왜? 여지껏 내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5.18 40주기를 앞두고 유튜브 공간의 막말과 역사 왜곡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수 MBC 뉴스데스크는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1대 국회에서 풀어내야 할 핵심 과제 2가지를 집중 조명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지역 당선자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인데요. 2001년 첫 발의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는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과연 21대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뉴스로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국회 지역 정가의 화두였던 여순사건 특별법.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고 대법원도 70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던 만큼 이번 회기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되리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전남 동부 각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대상 시점과 배보상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제각기 상임위원회에서 표류하게 됐습니다. 그 네 건들이 서로 이게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게 하나로 좀 집중되지 못해서 좀 어려운 점이 더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족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구 당선자들이 모두 같은 당 소속이고 특히 180석 슈퍼 여당 소속이라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세들이 계기복 지금 한 70이 다 넘었어요. 근데 자꾸 지금 이제 제사상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시기 전에 21대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당선자들 역시 수차례 모임을 통해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간사 역할을 해서 저희가 준비한 안을 좀 단일안으로 해서 당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어쨌든 당론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4명 모두 초선인 탓에 희망하는 상임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순천 출신의 김태년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의 당위성에 공감하는 만큼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차례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던 여순사건 특별법.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바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동부권 내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역 당선인들의 공통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전남 권역내 유치도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도내 동서부권의 경쟁도 치열해서 실현이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료단체의 반발을 풀어내는 데도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김종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올해 총선이 코로나19 여파 속에 치러지다 보니 보건정책에 공약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맞춰 후보자마다 권내 의대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선거운동 당시 이낙연 상임선대본부장이 순천에서 열린 관련 협약식에 참석하면서 동부권 의대 유치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서부권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면서 야당 후보들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경쟁으로 힘을 빼기보다 우선 도내 의대 유치에 힘을 모은 뒤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같은 입장차가 계속될 경우 지역 간 갈등은 물론 의대 유치 자체가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보건복지부의 증원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각 대학의 수요를 조사해 결정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증원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결과도 주목되는 상황. 그러나 의사협회는 현재 의료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근무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의료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병원협회의 경우 정원을 늘리는 데 공감하면서도 의대 신설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0명 내외의 정원을 가진 의과대학이 너무 많아서 정원이 너무 적은 의과대학에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쪽을 더 선호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에 따라 의대 유치랑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설득할 수 있는 유연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된 때는 지난 2018년. 당시 순천과 목포에서 추진했던 의대 유치는 무산됐지만 지자체가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에 20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지 못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총의가 모아진 상황에서 당선인들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역점을 두고 의과대학을 확충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 속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확충해 줘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의과대학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내 의료복지 향상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제시됐던 의과대학 설립 공약. 지역민들의 관심 못지않게 21대 국회 출범에 맞춰 당선인들의 세밀한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수입니다. 네, 전국 최초의 주민과 지자체 참여형 사업이죠. 공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조만간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이유로 사업 허가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공군 해창만 간척지. 간척지 일대 담수호 88헥타르 면적에 2천억여 원이 투입돼 95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섭니다. 지난달 24일 공군은 시행사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환경, 재해 등 검토했던 사항들을 보완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재해에서 검토됐던 사항들을 지금 이행을 하고 사업 시행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서 지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조건부 허가가 나갔습니다. 공군은 발전 수익금 말고도 향후 20년 동안 1,100억여 원의 재정 수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사회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대책위 측은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첫 의견 수렴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농업과 업 등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돌출이 됐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쯤은 논의를 하고 제 동의를 받아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묵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책위 측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 지자체 참여형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공군의 사업 조건부 승인 결정으로 추진 동력은 확보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내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에 이어서 해남에서도 공무원 갑질 논란이 불거져 지역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괴롭히고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해남군은 해당 공무원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해남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딸이 상사의 갑질 횡포에 시달리고 공금 횡령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해남군 조사 결과 6급 팀장 A씨가 지난해 8월 이후 2차례에 걸쳐 컴퓨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240여만 원의 현금을 업체로부터 받아 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구입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 마스크 400개를 지역 병원에 줬다가 말썽이 나자 돌려받고 행사 기념품을 지인들에게 나눠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가 부하 직원에게 회식 자리 동행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체 조사를 벌인 해남군은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고 전남도에도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해남군은 나아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5개 사업소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보건소 팀장 A씨는 지난달 말 직위 해제됐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5.18 40주기가 이제 만 열흘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유튜브 공간의 막말과 역사 왜곡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국민적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최근 광주를 찾아 막말을 쏟아낸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로 교도소로 영화에 가려진 5.18의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한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4가지 근거를 들며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유튜버가 주장하는 것들 모두 거짓으로 판명된 지만원 씨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나도 너무 소름 돋는 거야. 왜? 여지껏 내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거든. 5.18을 이른바 광수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D씨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뒤 게시글을 지우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겁니다. 이처럼 D씨의 주장을 가져와 5.18을 왜곡하는 콘텐츠는 인터넷에서 끊이지 않고 있고 결국 직접 광주를 찾아 시민들을 향해 막말을 퍼붓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작 진실을 밝혀야 될 5.18 민주화 운동을 왜 도대체 진실을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인가요? 심각한 건 이들이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가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판명된 허황된 주장들이 광주의 명예와 구독자들의 정신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이런 행태를 더 이상은 묵인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도를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들 주장에 대해서도 보다 좀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봤고요. 보수단체 회원들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광주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4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제40주년 5.18 행사위원회가 온라인 행사가 다수 포함된 5.18 행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18 행사위는 유튜브 5.18 독립영화관과 화상 채팅을 통한 영어 스피치 대회 등 20여 개의 온라인 행사를 포함해 모두 81개의 40주년 5.18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위는 코로나 여파로 전야제 등 주요 행사가 취소됐지만 온라인을 통해 많은 시민이 5.18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 장소를 내일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5.18 민주묘지와 5.18 민주광장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경찰서가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무단으로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신천지 신도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관할 보건소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5일 이후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가 오늘 여수 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이번 용역은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비와 운영 수입의 규모, 항만공사의 재무 안정성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몇 달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해수부는 항만공사의 재무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수익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시민단체는 박람회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간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해수부가 뒤늦게라도 지역의 여론을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며 박람회장을 국회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후 활용 계획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이번 영역이 지지부진한 사후 활용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나 주요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의 근거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